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12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은 20년 후에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그 안타까운 이유는 입니다. 세계적인 공공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익히 알려진 지표들이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한 팩폭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군요. 댓글 랭킹 1위를 찍은 뜨거운 반응 과연 어떨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임금은 일본보다 높아졌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1990년대 말 두 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대응이 달랐다.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작성한 경쟁력 순위에서 2021년 한국이 23위이고 일본은 31위다.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 8위, 일본이 27위이다.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순위에서 2020년 한국은 세계 2위, 일본은 14위다. 시가총액 세계 100위권 기업을 보면 한국 삼성이 14위, 일본 1위인 도요타 자동차는 36위다. 시가총액은 삼성이 4,799억 달러로 도요타의 2,444억 달러보다 갑절 많다.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를 상용화했다. 일본은 언제가 될지 짐작도 하지 않는다. 나는 작년 가을에 5G 폰을 샀는데 아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년 후에 일어날 일. 풍요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1인당 GDP다. 달러로 환산한 값을 보면 2020년 일본이 4146달러, 한국이 31,496달러. 아직 일본이 높지만 문제는 성장률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일본은 1.02배 성장에 그쳤지만 한국은 2.56배가 됐다. 일본이 정체된 반면 한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에 일본의 31.3%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에는 78%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몇 년 후에 한국은 일본을 확실하게 추월할 것이다. 20년 뒤에는 일본의 4만 달러에 비해 한국이 8만 달러로 거의 배가 될 것이다. 결국 인구 절반인 한국의 GDP는 일본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30년 전 일본은 세계 최고였다.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1980년대 말에는 은행 등 일본 기업이 상위를 독점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보다 상위에 있었다. 일본은 세계 제일이었다. 한국 기업은 없었다. 하지만 이는 거품 때문이었다. 그것이 무너진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은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세계가 많이 변했다. 미국이 IT 혁명을 실현하고 새로운 경제를 향해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일본이 정체였을 때 한국은 실력을 키웠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G7 멤버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일어도 이상할 게 없다. 한국으로 교체하자 할 때 일본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한국의 대학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간다. 경제발전의 원천은 대학에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QS가 대학 순위를 매겼다. 세계 톱 100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 수를 보면 일본 5개에 한국 6개다. 인구를 고려하면 한국은 일본의 2배가 넘는다. 공대는 일본 4개에 한국이 7개, 인구당 한국이 3배 정도다. 컴퓨터 과학은 일본이 1개, 한국이 3개, 인구당 6배다. 카이스트를 비롯해 공대와 컴퓨터 쪽에서 한국은 약진했다. 영어 실력의 눈부신 향상. 내 세대 때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매우 낮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토플 평균 점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11위. 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29개국 중 제27위. 오늘날 일본인 젊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우리 세대에 비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내 인상으로는 젊은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위의 순위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높다. 어느 국제회의에서 안내를 맡은 여성의 영어 실력은 미국인 수준이었다. 카이스트에서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 위기가 그 계기다. 일본 사람들은 언제쯤 깨어날 것인지.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에 빠진 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90년대 금융위기로 은행 부도가 잇따랐다. 다만 그에 대한 대처가 일본과 한국은 크게 달랐다. 한국은 인적 능력 향상의 필요성에 눈을 떠 대학을 향상시키고 영어 실력을 키웠다. 그에 비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반성하고 어떻게든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지난 총선에서 쟁점이 됐는가? 그 후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일본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일본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어떻게든 눈을 뜰 수 없는가? 중국의 출현으로 세계 경제나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떨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대체했는가라고 한다면 의문밖에 없다. 그건 그렇고 20년 후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조차 예상하기 힘들어 일본의 장래를 낙관하지 않는 의견에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와의 경합에서 일본이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막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정권에 의한 경제 기반 파괴, 현재 주력 반도체 혁신의 정체, 국내 채무의 방대함, 그리고 커지는 전쟁 위험과 비호자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5년 후조차 존재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조만간 미국과의 환율 스와프 기한이 다가오는데 어떨까요? 경제 규모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 기업의 이익 취득 능력에만 눈을 돌린다면 이 기사처럼 추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내놓는 숫자는 집계처가 전혀 다르죠. 일본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통계는 활용하지 않지만 한국은 이를 포함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에 관해서는 한국의 인구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다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타국과 비교하기 전에 우선은 국민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졌다고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와 국민이 목표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저출산 현상이 급속히 퍼지고 유교가 너무 강해서 사회의 폐쇄감이 장난이 아니다. 이 나라의 치명적 문제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애당초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세계에 공헌을 해왔는가? 가난한 나라들의 지원을 했는가? 한국의 국민성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나라가 성장하는 것의 판단은 종합적 시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한국을 이기는 것은 무리라도 이 기사와 같이 경제 부문 등에서 한국에 뒤지는 일은 없죠. 이런 억측 기사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돌쇠 한마디. 간단히 말해 일본 망하는 건 알겠는데 한국과 비교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약이 되는 쓴소리지만 과연 그들은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